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5월 14일입니다. 딱 일주일 됐습니다만 5월 7일 처음에 보면 우리 이용수 할머니가 네. 보면 뭐 그동안 정의연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야말로 경천 동지할 그 같은 폭로를 하면서 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정말 시끄러웠어요. 정말 시끄러웠는데 저희가 그동안 그 문제는 갖다가 깊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 너무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죠, 아예. 아니, 뻔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데서 다 다뤄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동시다발로. 아니 그리고 우리가 딱 보면 그 할머니 말이 뭐 100% 와닿잖아요. 와닿고 거기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 윤미향 윤미향 당선인 뭐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는 거 그 자체 뭐 팩트 전해드리는 것도 너무 정신없고. 지금 제일 초점이 맞았던 거는 네. 이 할머니가 제기했던 문제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네. 정의연대가 네. 정군 위안부 할머니들 앞세워가지고 네, 네. 너무 해먹었다. 네, 네. 두 번째는 이런 수요 집회 같은 형식의 네, 네. 증오를 양산하는 네, 네. 그 한일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게 네, 옳은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하여간 뭐 그 워낙 또 쇼킹하니까 예, 시민단체인 그 정의연대라는 데서 네, 네. 뭐 그 윤미향 씨 개인 계좌로 네네. 뭐 세계로 뭐 돈을 뭐 성금을 모았다든지 네, 이거는 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회계 처리가 또 뭐 3천 몇백만 원, 3,400만 원. 3,400만 원 술 했는데 먹으러 술 먹은 맥주집에서 술 먹었는데 네네. 술집에서는 뭐 300만 원밖에 400몇만 원 뭐 지출했다 이렇게 하니까 나머지 차익은 어디 갔느냐. 네. 또 윤미향 씨가 네. 미국 UCLA에 딸. 딸을 유학 보낸 한 해에 한 1억씩 드는데 2016년부터 도대체 무슨 돈으로 보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네. 정의연대가 첫 번째는 할머니 기억이 정확치 않다라는 네. 식으로 네, 네. 발뺌을 하다가 네네. 두 번째로는 회계 감사 받을 일이 없다. 안 받겠다. 우리는 뭐 못 받겠다. 못 받겠다. 왜 우리가 뭐 우리 이건 말이 안 돼. 왜 그런가 하면은 NGO라는 게 네네. 비정부 기관 NGO의 목적이 뭡니까? 정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감시하고 네네. 정부 그래도 지금 국회나 뭐 권력기관인 뭐 국정원, 청와대의 특활비, 네. 특수활동비, 네. 이른바 판공비, 네네. 품위 유지비가 다 사라지게 된 게 바로 NGO들의 활동 덕이죠. 예, 그래요. 그런데 그 NGO가 이미 그 절대화된 권력 비슷하게 네네. 우리가 왜 감사를 받느냐? 정부보다 더욱더 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해야지 정부를 감시할 권위가 생기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미 좌파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따 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드디어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니까 김두관 이번 당 의원 있죠. 김두관 의원이 이제 보면 윤미향하고 정의연을 갖다 역성 들고 나섰죠. 또 김어준이 보니까 또 어젠가 보니 윤미향을 갖다 자기 프로에 불러내서 역성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모양이 어떻게 되니? 이 진영 대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지금 정의연을 공격하는 것은 친일이다 그랬잖아요. 그 좌파가 정가의 보도처럼 예, 예. 지난 30년 휘둘러온 네. 친일이냐 뭐 애국이냐. 예, 예. 지난 그 작년에 조국 파동에서 조국 때도. 조국이 네. 무슨 죽창을 들자 네네. 뭐 친일이냐 애국이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아주 뭐 치가 떨린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네. 뭐 이순신과 뭐 서희의 네네. 뭘 겸비하신 위대한 지도자고 이 친일과 잠깐 여기서 말 좀 끊어야 되겠습니다. 누구하고 누굴 겸비해요? 서희와 이순신. 이 아저씨가 미쳤나? 태종과 세종이라니까. 버전이 싹 바꿨구나. 싹 바꿨어요. 잘했어. 자, 이런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러는 가운데 원래 우리 이용수 할머니의 본 뜻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공지영 씨가 예, 예. 그 이 파트 1, 네. 파트 2로 되어 있는 파트 1에 대해서는 깔끔히 모질게 정리를 해줬네요. 제가 무슨 그 공지영 씨, 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러나 문프가 하면 무조건 정의다. 문프가 하는 거, 문재인 프레지던트가 하는 것은 무조건 정의다 이야기하는 문프걸. 근데 이분 어디 갔다 오늘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예, 지난 9일부터 나타났습니다. 문프가 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했던 공지영 씨. 이 공지영 씨가 이걸 탁 찍는 바람에 김어준하고 김두관이 머쓱하게 됐어요. 자, 문프의 뜻이구만 이게. 문프의 뜻이 이게 바로 문프의 뜻입니다. 자, 김어준 씨 그리고 김두관 의원 잘 들으십시오. 공지영 씨가 얘기하는 문프의 뜻입니다. 지난 9일 근데 본인이 이 양반도 또 교묘하게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그 댓글을 리트윗해요. 성경 구절 인용하듯이 어디 하나 따오는 그런 거죠. 내 진인이 이거다 이놈들아. 네, 이런 거죠. 큰 틀에 있어서 공지영은 정의연을 갖다 향해서
정의를 파는 사기꾼이라고 리트윗했습니다. 9일 공정호 작가는 정의연은 각종 명목으로 지들 배에 불리고 명분, 정의 팔며 사업체 꾸리는 사기꾼 이런 트윗을 공유했고요. 10일 급했어요. 지난 토요일부터입니다. 일요일 날은 난 후원금으로 할머니들이 생활하지 어렵지 않게 지원하는 줄 알았다는 글을 리트윗했고 11일 월요일입니다. 정의연의 기자회견을 봤는데 불쾌하다. 억울하면 긴 말 필요 없이 내역 공개하면 될 일이다. 그렇죠. 회계장부 공개하면 감사받으면 되는 일이지. 예, 할머니께 사과한다고 했지만 때로 나와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분노 표출하는 태도가 옳은가? 라는 글을 리트윗했고요. 13일 어제네요. 어제 13일 어제는 막말로 사람들이 돈 줄 때는 할머니들 살아계실 때 마음껏 드시고 싶은 거 드시게 하고 그동안 고생하셨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돈 보내줄 테니 잘 모시라는 당부의 마음이었던 것이다. 그걸 위해 돈을 보내준 건데 진정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라는 비판의 글을 리트윗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푸걸 공지영이 김어준, 김두관 또 일부 그 어떤 윤미향을 갖다 옹호하고 정의연을 옹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해줬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오래된 친일이냐 뭐 애국이냐 이 프레임에 대해서 공정 씨가 나서 가지고 해주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근데 그 우리 지금 언론이 지원금 유용 얘기에 매달리면 하나 빠뜨린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용수 할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는데 그 할머니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난 진짜 너 윤미향이 너 양심도 없다. 이거 하신 말씀입니다. 윤미향이 너 양심도 없다. 나는 할 말 다 했고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 너희들한테 정의연대한테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용수 할머니의 말은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용수 할머니는 이런 수요 집회 일본 대사관 앞에 앉아가지고서 일본을 뭐 욕하고 자 일제에서 우리가 36년 5월 36년이었는데 해방된 지 75년입니다. 일제 식민지체화보다 2배나 더 긴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런 일본에 대한 징후를 부추기는 방식으로 이 한일 문제를 바라봐야 하느냐는 우리 사회 저변의 상식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난 진짜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자,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요 집회입니다. 수요 집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 나봐야 배우는 거 하나도 없다. 사죄하라 배상하라 하는데 뭐 때문에 이제 하는지 알면서 하는 소리겠느냐. 근데 할머니는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너무나 안 좋은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있는 건데 스스로 자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아까 그러잖아요. 뭐 어떤 분이 공지영 씨가 트윗한 것 중에 뭐 후원금 모이면 할머니들 맛있는 거 사주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그 집회에 나오는 아이들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학생들이 추우나 더우나 나와서 앉아 있고 저금통 틀어서 가져와서 돈을 보태주기도 했다. 모금하면 듣고. 난 그 학생들이 참 안타까웠다. 돈을 받으면 윤미향이가 거기에 더 보태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든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안타까워서 오는 학생들에게 옳은 역사 공부를 가르쳐야 하는데 자기들 운영하느라 자기들 이속 챙기느라 바쁘다. 이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한다. 대한민국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거기 오는 대한민국 학생들이 일본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봐야 무엇이 맞는지 잘못인지 알게 되리라 나는 생각한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세요. 우리 같은 나 이제 수요 집회 정말 안 나가겠다. 나가봐야 이제 피해자는 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같은 피해자 종훈이와 뭐 할머니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는 건데 난 그 학생들도 고생시키기 싫다. 아이들 없는 돈 받아다가 차곡차곡 쓰는 거 싫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러면서 또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뭐 종군 위안부라는 거는 이제 강압적인 피해를 정말 참담한 피해를 입은 것인데 이제 성노예라고 하는데 나는 이 표현이 너무나 싫다. 성노리개나 마찬가지인 표현인데 너무 더럽고 속상하다. 윤미향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야 미국이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말 말하라. 네. 나는 너무 부끄럽다. 내가 왜 성노예냐고 했다. 네. 뒤에 했는데 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예. 그래서 할머니가 네. 김학순 이제 이런 최초로 수요 밝히신 1991년에 분이에요. 명피해 사실을 밝혀놨는데 네. 김학순이 시작했지만 네. 이용수가 내가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결심해서 나섰던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일본 놈들 아베 총리가 뭐 이렇게 뭐 악행하고 뭐 부인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지만 네. 운동하는 방법 90난 할머니가 이렇게 92살이세요. 유연하신 거예요. 사고가. 네, 예,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네, 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일본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네. 또 그렇게 해야 먼저 하늘로 간 할머니들에게 당당하게 네. 내가 할 일 맞춰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의연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예. 정의연대 윤미향하고 화해 안 한다. 네. 정의연대는 고쳐서 쓸 수가 없다. 네.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그 이런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서 네. 그거를 명목으로 정신대 피해 할머니를 앞세우고 옛날 그 정대비라고 명분을 그랬죠. 명분을 이용해 가지고 뒤로는 지들 이속 챙겼다는 폭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할머니 기억이 잘못됐다. 네. 뭐 기부금 모으는데 우리가 왜 그걸 공개하느냐? 기부금 내역이 밝혀지면 불편한 분들이 있다. 뭐가 불편해? 이 정의연대 지원해줬다고 해서 지금 이 정권에서 피해 볼 사람 있습니까? 타나바나? 자, 뭐 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요거는 저 어제 오늘 저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신 거죠. 거. 그리고 마침 어제 그저께 5월 12일 날 공식적으로 보면 입장 전문을 냈어요. 입장문을 내셨습니다. 네. 그 짧게 해서 제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념과 지식이 있으니까 네. 30년 동안 꿋꿋하게 버티고. 꿋꿋하게 버티면서 그러니까요. 운동을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너희들 할머니 이용해서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요. 5월 7일 날 첫 기자회견 이후에 닷새가 지나서 5월 12일이면 어제 화요일입니다. 어제 그제. 이제 여기서 뭐 보면은 요즘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등등등 중간 생략하고 현재 보면 소모적 논쟁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첫째,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은 가해국의 책임과는 별도로 직접 당사자인 한일 국민 간 건전한 교류 관계 구축을 위한 미래의 역사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필요합니다. 미래 역사를 생각하자. 참 훌륭한 분이세요. 둘째, 지난 30년은 이 정미향과 같이 해온 그렇죠. 둘째, 지난 30여 년간 진실을 밝히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 방식의 오류나 잘못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셋째,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 졸속 합의와 관련하여 정부의 대민 의견 수렴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들의 정부 관계자 면담 시 대화 내용 등 관련한 내용이 조속히 공개되어 우리 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기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할머니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볼모 삼아서 정대협 관계자들 이 경우 정부하고 쏘곤쏘곤 이야기하면서 얘기됐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니까 참 우리가 이게 뭐 우리 아까 만약에 저희가 말씀했던 이런 것들 할머니가 아니고 예. 제가 했다면 네네. 김영광이 저 새끼 친일파 집안이 분명하다. 네네. 이제 우린 상주에서 농가 집안인데 네. 아마 친일파라고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을 텐데. 네네. 자, 할머니 이 일을 계기로 네네. 좀 정말 미래지향적인 네. 일제가 끝난 지 1945년에 지금까지 75년이 흘렀는데 예. 36년의 아픔은 진짜 우리가 이런 식으로밖에 맨날 죽창 들고 싸우자. 네네. 정부 여당 집권당은 반일 감정은 무조건 건드리면 이득이니까 뭐 일 생기면 터트리고 뭐 일본과 경제 전쟁을 하는데 북한과 손을 잡고 단숨에 참 별의별 얘기를 다 쏟아내고 하는데 네. 이게 근데 또 이렇게 이런 논의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불 한번 지르고 하면 또 무슨 3.1운동 무슨 임시정부 얼마나 우리의 정신을 정말 황폐하게 만들었습니까? 지난 1년 생각해 보세요. 지가 떨립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확실한 것은 이용수 할머니 친일파 아니고요. 공지영 씨 친일파 아닙니다. 김어준, 김두관 선생, 공지영 씨 친일파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 친일파 아닙니다. 오늘 뭐 공지영 씨가 나름대로 그 리트윗하는 거 이런 부분도 자신들도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 리트윗하는 거고 결국 우리 이용수 할머니의 말씀은 정말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